소멸 위기인 의성군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신평면. 이곳의 한 작은 마을에서 2017년 2월 30여 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귀촌한 부부의 아들 천연규 군입니다. 30년 전에는 애기들도 없고 우리 형규 왔고 하늘에서 진짜 복을 우리가 여기 감사함이 받은 댁이고 저거 엄마 아빠도 마마 늦게 우리 형규 나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좋아하겠고. 7년이 지난 지금 현균의 가족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에 삽니다. 의성 신평면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데다 하나 있는 분교도 학생이 대여섯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일을 하는 부부에게 돌봄이 힘든 건 신도시도 마찬가지. 주말마다 현규 남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의성에 갑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돌봐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애기 아빠가 시골에서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내게 됐고. 문제는 예천군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52곳. 하지만 지난해 예천에서는 단 267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성 기르기도 힘들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냥 수업 시간에 꼭 붙들려가지고 그냥 애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30년 만에 태어난 아기도 교육 때문에 떠나고 이사한 곳에서도 돌봄 걱정이 가득한 지방의 현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방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포항의 대표 상점가,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도심의 이동에 인구 감소가 겹친 영향입니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지난해 6월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는 일자리, 그다음 청년들의 어떤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정주 여건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인구 소멸 위협은 어느새 포항 같은 비수도권의 대형 도시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소멸 고위험 지역은 군 단위 지자체로만 구성돼 있었지만 불과 3년 사이 상주시가 고위험 지역이 됐고 포항과 대구 남구는 소멸 위험, 대구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다는 달성군마저도 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구 경북 전역에서 정상 지역은 구미 단 한 곳 남았습니다. 하지만 구미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사이 2,500명 넘게 인구가 줄어드는 등 경북 10개 모든 시에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5,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부서별 칸막이 속에 각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교육 사업은 따왔는데 산업 사업은 또 따로 들어가니까 이게 시작되는 연도도 다르고 아기도 안 맞고.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되며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지방소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사이 어느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인구 절벽은 그 지역의 소멸을 넘어 주변 대도시까지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를 보면 올해 경북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6,40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만 7개 유치원과 2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붕괴의 파도는 대학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대나 대구 외국어대 등 경북에서도 폐교나 폐과로 인해 학생들이 전학이나 전과를 해야 했죠.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건 물론 대학가 상권까지 무너지며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대안으로 IT 분야 등 유학생 10,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농촌 노동 분야입니다. 올해 경북도 내 사상 최다인 5,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코로나 당시 입국이 끊겨 농촌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죠. 유학생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감염병 등 부정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분야는 어떨까요?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줄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11개 시군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에서 경북을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선정하고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초고령화의 인력 부족이 겹치며 사망 위험이 급증하고 내수 기업들이 타격을 입어 뼈아픈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시골 마을이 사라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의 위기를 작은 시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방에선 인구 정책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를 지역의 인재로 바라보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의 초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원하는 외부인을 모셔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을 초대하는 일인데 이거는 개발시대일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대학 역시 지역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인재들을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지역의 어떤 대학들을 아주 특화해서 육성해주고 도시가 직면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과거 성장시대의 집중식 정책 기획과 예산 집행 관성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지방정부가 자기의 필요성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소멸과 붕괴로 향하는 길 위에 선 지방 지자체들. 인구와 지역민을 바라보는 새롭고 신선한 관점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혁신이 없다면 다음 기회도 미래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